자, 우리가 워드를 쓸 때 좀 직관적이어서 쓰기 쉬운 것도 같지만 많이 좀 헷갈리고, 그 다음에 워드에서도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번거로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일을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워드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워드 문서를 작성할 때 뭐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 좋긴 좋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 샘플 문서인데, 이쪽에는 제목은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글꼴을 입히고 단락의 형식을 입히고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한 용도를 가진 부분은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끔 해주는 것도 상당히 고맙고 좋은 일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이 고구려가 제목 1이고 여기 있는 게 제목 2가 되겠고, 이런 게 그냥 본문이니까 놔두고 이게 제목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문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워드를 좀 체계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냥 워드를 그냥 쭉 데이터만 입력을 해서 아래로 쭉 나열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조차 안 하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조정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목 2 부분이어서, 사실은 영어에서는 이런 보고서 제목 같은 거는 타이틀이라고 하고, 이런 뭐 1장, 2장 같은 이 단락의 제목은 헤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번역을 똑같이 여기도 제목이라고 하고 여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이 제목 1이 1장, 2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그 문서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이제 장, 절, 항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쪽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장 제목인 경우에 어떤 사람이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그럼 제목은 그렇다 치고 이건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이름만 적혀 있고, 나는 여기다가 제1장, 제2장, 제3장이라고 하는 그 장의 표식을 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워드를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겠지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거 전체에 대한 스타일을 여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요게 자동스럽게 이게 자동으로 전체 부분이 다 바뀌면 좋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만든 문서는 대략 문단 구성이나 이 수준, 레벨링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스타일링을 해줬다 하더라도 여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다가 제1장이라고 달고, 이렇게 각 장 밑에 있는 절들의 제1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에 다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대상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 이쪽에 네모가 표시가 되죠. 아니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요 단축 메뉴에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게 되면 똑같이 요 위에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거를 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목 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 기준은 표준을 따라서 만든 건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그 다음 스타일은 자동적으로 표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제목 쓰고 그 아래 엔터 치면은 본문 내용을 다이렉트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이 맞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만 제1장이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붙고, 여기서는 제2장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보기 화면이죠.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일단 해놔요. 그래야 이제 바뀌면은 여기 있는 제목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니까. 그 다음 이거는 이 문서만 하는 거는 다른 문서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게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면은 이 문서만, 아니면 내가 이 워드를 쓰는 동안에는 쭉 이 스타일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보통 그 해당 문서에서만 좀 특이한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내가 제1장이라고 여기다 타자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여기다 2장이라고 또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고, 1장하고 2장 사이에 또 다른 게 들어가면, 다른 장이 추가가 되면 2장이라고 썼던 부분을 또 3장이라고 또 수동으로 적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서식에서 번호 매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가 없죠.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제1장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없잖아요.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새 번호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숫자는 어떤 모양으로 계속 변동시켜 줄까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죠. 숫자는 1,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여기 1 위에 회색으로 칠해지는 거는 이 부분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가 일부러 입력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한글로 제1이라고 쓰고 제일 뒤에 점인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요것도 이 보통은 왼쪽 맞춤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 맞춤이라는 의미를 보세요. 왼쪽 맞춰졌죠. 근데 여기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맞춤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뒤로 갔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는 가운데 맞춤으로 일단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서를 작성해 보면서 그때그때 좀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요 제1장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금방 만든 게 선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일부러 딱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제1장 고구려라고 나옵니다. 그게 다 됐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은 그 같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바뀌죠. 근데 나는 요거를 지금 이게 왼쪽 정렬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가운데 정렬은 요 전체에서의 위치를 정리하는 거지 이 문단의 폭에서 가운데 정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얘를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 제목들은 전체 문서의 가운데로 위치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스타일에서 이 자동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편집하듯이 여기서 작업해주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을 클릭해 봅니다. 그럼 전부 다 가운데로 갑니다. 그럼 글자 크기가 14포인트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씌우고 문단을 다 씌우고 이거를 16으로 바꿨다. 그럼 전체 바꿨다. 이렇게 20으로 바꿔볼게요.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럼 다른 데도 똑같이 바뀝니다. 너무 크죠. 그럼 이거 한 16 정도로. 16 이렇게 바뀌죠. 근데 보면은 제1장 이런 게 글자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런 걸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러면은 전체에 떨어져 있죠.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락에서 이쪽에 둘째 줄 이하 들여쓰기 값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쪽에 있는 탭에 요 키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요 안에 있는 거는 이 안에서 클릭해서 내가 조정을 해서 전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이용하고 글자 자체는 요거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전체 글자의 가운데쯤으로 와 있긴 하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정을 누른 다음에 번호 매기기에서 여기서 보면 요게 있잖아요. 요 가운데 맞춤. 이게 달라지면은 전체 가운데 정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1장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2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아까 자동 고침했기 때문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절 같은 경우에도 제목 2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정을 누르면 되겠죠.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타일에서 여기서 수정을 누르는 걸 연습을 해봤는데 이제 바로 여기서 해도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정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데를 눌러서 여기서 뭐 메뉴를 편집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위에서 수정을 누릅니다. 그럼 제목 2라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맞추고 요게 제 1절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서식에서 번호 매기기 가서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제 1절이 없기 때문에 새 번호로 하고 여기다가는 아까 금방 만들어 놓은 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장을 지우고 절이라고 하고 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쪽에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일부러 클릭을 해주고 그럼 이쪽에 제 1절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왼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빼고 싶으면 이런 부분을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거 여기에 맞춰서 전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럼 다 같이 움직이죠? 그럼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글자 크기가 작으니까 12 정도로 하게 되면 전부 다 12로 바뀝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입력할 때 제가 이렇게 좀 띄워가지고 이쪽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장, 여기는 4장이 돼야 되겠죠. 그럼 고려를 클릭하고 여기서 장 제목 1장 이렇게 누르고 여기는 절 제목, 여기는 절 제목. 자, 이렇게 누르는데 3장하고 4장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 보세요. 여기는 1절, 2절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장에 1절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거는 지금 이 맞춤법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1에서 다시 시작.
그러면 1로 바꾸고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이 돼도 안 된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경우도 선택이 바로바로 안 되네요. 이런 게 좀 답답하긴 하죠. 번호를 잘 눌러서 1에서 다시 시작, 아니면은 클릭하고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클릭해서 여기 번호 매기기 값을 1에서 다시 시작, 그러면 1로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다 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작업을 길게 하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것도 이렇게 카피를 해서 요거를 옮겨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요 2장하고 3장 사이에 고려를 넣겠다, 붙여넣기 하겠죠. 그러면 2장이 3장이 되고 신라가 4장이 되고 요거는 그대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제 1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1장만 쓰고 싶은 거예요. 제자 빼고. 그럴 때는 다시 여기에서 수정하고 서식에서 번호 매기기에서 새 번호로 한 다음에 요 제자를 빼는 거죠. 딜리트. 제자를 빼면은 없어졌죠. 그러면 요거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고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 제자가 빠져 있죠. 이렇게 빠지고 위쪽에 스타일에 명명되어져 있는 이 헤딩의 제목도 제 1장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바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서 수정을 하고 영어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번호 매기기를 다시 새 정의로 들어가서 이렇게 장을 쓰지 말고 이 앞에 영어로 쓰자. 챕터 1 이렇게 쓰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다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전부 다 챕터로 바뀌었겠죠. 이런 것도 여기를 이용해서 너무 넓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하고 싶다. 그럼 가운데 정의 하면 돼요. 그럼 다 가운데 정의이 돼버려요. 가운데 정의이 싫다. 그럼 이쪽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핵심은 이 스타일을 쓸 때 요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정을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맞춰주고 필요하다면 이제 새 번호로 넣어주고, 만약에 요 제목이 만약에 날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연번으로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다른 장에 있었던 내용을 요 밑에 후속절로 만들 경우에는 번호가 연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데이터 값은 이전 목록에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했을 때는 안 됐죠.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어디서 오른쪽 버튼 눌렀냐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이쪽에서 번호 매기기 계속인지 1에서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번호 매기기 계속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렇게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직관적으로 딱딱딱 바뀌지 않아서 이 워드 쓸 때 제일 불편한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뀌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이나 작업 순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한번 써보면은 넘버링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이런 요령에 익숙지 않으면 넘버링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렇게라도 연습을 한번 해보고 워드를 쓰게 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